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던 그들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32의 정민과 29의 은주가 처음 만난 것은 회사 동료의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은주의 환한 웃음소리에 이끌려 다가간 정민은 그날로 사랑에 빠졌다고 늘 말하곤 했죠. 결혼 후 정민은 더욱 성실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술자리가 있어도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배는 결혼과 동시에 끊었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첫째 준서가 태어나던 날, 정민은 분만실 밖에서 10시간을 기다리며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는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둘째 민재가 태어났을 땐 더 의젓해진 아빠가 되어 있었죠. 큰아이를 달래며 동생을 맞이하는 법을 가르치던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준서의 유치원 이야기, 민재의 첫걸음마, 은주의 작은 일상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대화거리였죠. 정민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퇴근하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아빠 왔다 외치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은주가 정성껏 준비한 김밥을 먹으며 자전거를 타는 준서, 뒤를 민재가 뒤뚱거리며 쫓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 정민은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회사에서도 정민은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점심시간이면 가족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준서가 요즘 한글을 배우는데 말이야. 하며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은주 역시 행복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은 첫째 임신과 함께 그만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민이 충분히 벌어다 주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친정은 일찍 여의어 의지할 곳은 없었지만 정민의 부모님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면 퇴근길에 들른 정민이 아이들 줄 과자를 사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이들의 환호성, 그리고 정민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은주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절. 누가 감히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처음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정민이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이 시작이었죠. 오늘은 속이 좀 더부룩하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은주는 소화제를 가져다 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건강했던 정민이었기에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통까지 더해졌죠. 정민은 회사 근처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 위염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스트레스로 다들 이래요.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겁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치 부근의 통증이 심해졌죠. 은주의 권유로 이번엔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맥을 짚어보더니 기가 막혀서 그렇다며 한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비싼 한약값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건강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본 회사 상사가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단순 위장장애라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죠. 위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신경성일 수도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은 은주가 인터넷으로 찾아낸 소화기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의사는 좀 더 신중했습니다. 증상이 오래되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오셨나요? 그 한마디에 정민과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담낭 외벽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은주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민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암이라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낭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기 상태입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항암 치료라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이가 너무 광범위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완치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버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건가요? 정민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정민과 은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민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아직 시간이 있잖아. 최선을 다해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정민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카시트가 있었을 자리. 오늘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곧 그곳에서 까르르 웃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민과 은주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을 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정민이 자책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의사들도 몰랐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지만 정민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팀장님, 꼭 건강해지셔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집에서 요양을 시작한 후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점점 무거운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던 정민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은주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시간마다 챙겨주며 억지로라도 죽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아빠, 왜 회사 안 가? 하고 물을 때마다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빠가 잠깐 쉬는 거야. 곧 다시 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준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민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신음하자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약 가져다 줄까? 7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정민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우리 준서가 걱정해줘서 벌써 다 나은 것 같네. 민재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느끼는 듯했습니다. 예전처럼 까르르 웃는 일이 줄어들었고 엄마 곁에만 머물려 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민재를 안고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정민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보양식을 만들어 오셨지만 정민은 입맛이 없어 몇 숟가락 뜨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시며 어머니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정민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끔 거실로 나와도 금세 피곤해했습니다. 은주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부축해야 했고 밤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민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사진 좀 가져와봐. 은주가 액자를 가져오자 정민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봄 벚꽃놀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네 식구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지? 정민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은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정은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형,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정민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럭저럭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정우는 형 곁에 앉아 회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민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민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했죠. 준서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랑 나랑 축구하는 거야. 그림 속에서 정민은 건강한 모습으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아빠가 나으면 꼭 같이 축구하자.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정민의 약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 제발 조금만 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선명한 밤이었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누워 그 별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11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정민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가족들 모두 집에 와달라고 해줄래? 할 이야기가 있어. 은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왔죠.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민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께 맡겨 잠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직 시간이 있잖아.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길어야 한 달 정도래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온전할 때 이야기하려고요. 정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떠난 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모든 재산과 보험금은 정훈이한테 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정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넌 아직 젊어. 새 출발을 해야 해. 아이들은 부모님이 키워주실 거고, 너는 집 보증금만 가지고 나가서 새 인생을 살아.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이들을 버리고 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뿌리쳤습니다. 생각해봐. 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겠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들 거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정민의 말을 정훈이 끊었습니다. 형, 이건 아니야. 형수님이랑 조카들인데 어떡해. 정민의 아버지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하는구나. 은주가 얼마나 너를 극진히 간호했는데.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훈이가 결혼할 때 형수와 조카들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고요.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들 엄마야.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있어?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게 합리적인 거야. 정민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상속 포기각서가 있어. 은주야, 사인해줘.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이런 걸 사인해? 은주야, 제발 이해해줘. 난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넌 친정도 없고. 정민의 말에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들이 필요한 거야. 아이들이 내 전부인데. 시어머니가 은주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은주야, 너무 상처받지 마라. 정민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정민은 단호했습니다. 전 제정신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때예요. 정훈이 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 다시 생각해봐. 이건 정말 아니야. 형수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정민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형수와 조카들을 책임질 수 있어. 평생. 그럴 자신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이 3억이야. 집 대출금 갚고도 2억은 남을 거야. 그 돈으로 정훈이가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부모님 노후도 준비하고.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난 사인 안 해. 절대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아이들이 당신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와 민재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 없이 엄마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민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잘 적응할 거야. 어려서 오히려 다행이야. 은주야, 넌 32이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기적인 결정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 왜 없어? 정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해라고 답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아이들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정민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해?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잘 키워주실 거야. 그리고 정훈이도 있고 너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은주는 비웃었습니다. 돈이 전부야? 엄마의 사랑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재혼할 거잖아. 정민의 말에 은주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정했어? 내가 재혼하고 싶다고 했어. 정민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넌 아직 젊어.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때 아이들이 짐이 될 거야.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짐이라니. 당신은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1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그녀는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인데 어떻게 짐이 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정민이가 너무 한 건 맞아. 하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는 너를 생각해서.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아이들과 떼어놓으려 할 수 있어요? 친정이 없는 저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민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정민이를 설득해 볼게.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정은이 형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형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훈아. 하지만 내 형은 이미 모든 걸 정해놓은 것 같아. 정훈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형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형수님이 저희 집안에 얽매여 사는 게 싫대요. 시댁 눈치 보며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잘 안다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형수님을 위한 길이라고요. 은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훈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특히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며칠 후 정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정민은 집에 있기를 고집했습니다. 마지막은 집에서 맞고 싶어. 은주는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정민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정민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은주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정민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넌 이해 못 하겠지만. 은주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한다면 아이들을 내게 맡겨줘. 그게 내 소원이야.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거야. 은주는 울먹였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당신이 정해줄 필요 없어. 정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은주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줘. 그게 내 행복이야. 하지만 정민은 끝까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동생 정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은주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죽어가는 남편과 법적 다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민의 의도가 사랑인지 잔인함인지 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에 자유를 주고 싶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잔인했으니까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은주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의 상태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의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준서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은주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잠이 안 와서. 준서는 왜 깼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서. 은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곧 아빠를 잃을 텐데 엄마마저 떠나보내야 한다니. 그녀는 준서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친한 친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정민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주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도 몰라. 정민이 변한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은주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포기 못해.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이들만 있으면 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들 텐데.
하지만 어떻게 해. 이 아이들이 내 전부인데.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정도 없고, 이제 남편마저 떠나면 아이들만이 내 가족이야. 내가 아이들을 버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녁을 가져오셨습니다. 은주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은주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정말 만약 정민이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아이들 키울 테니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도 돼.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제가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지. 하지만 정민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리고 솔직히 내 앞날도 걱정이 되고.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제 앞날을 걱정해 주시네요. 하지만 정작 저는 아이들 없는 앞날이 더 두려워요. 그날 밤, 정민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은주야, 내 부탁 들어줄 거지? 은주는 정민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 이야기야? 죽기 전에 다시 생각해봐. 제발. 정민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자유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야. 왜 그걸 모르는 거야? 민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아이는 아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정민은 힘겹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 순간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민재야. 잘 커야 해. 은주는 민재를 안아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잔인함이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두고 떠나라니.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이 하는 마지막 부탁이라니.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의 이기심일까?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눈이다. 아빠한테도 보여줘야겠다. 은주는 아이의 순수함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마저 떠나야 한다면? 절대 안 돼. 은주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정민이 세상을 떠난 것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정민의 유언대로라면 은주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우리도 정민이 결정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죽은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하겠니? 집 보증금이라도 가지고 가거라.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매달 생활비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카들 교육비도.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변호사를 찾아간 은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장도 정훈 명의로 바꿔놓았고 보험 수익자도 변경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은주를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하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정민 씨, 나름대로는 너를 생각한 것일 수도 있어. 젊은 나이에 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정민의 결정대로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새 출발을 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것?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민의 입장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면서 그들의 미래를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은주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죽은 남편의 유언을 따라 아이들을 포기하고 새 삶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까요? 정민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손자들을 맡아 키우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최선일까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정훈의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형의 유언이라고는 하지만 형수와 조카들을 외면하고 재산을 받는 것이 옳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일까? 가족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배려라는 이름으로 내리는 일방적인 결정이 과연 사랑일까?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부탁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떠나는 입장이라면 남은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정말 당신에게만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린 결정이 정작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민은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정민이 떠난 지 넉 달이 지났죠. 은주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서와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만류했습니다. 애들이라도 우리가 키울 테니.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그게 엄마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 정민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정우는 형의 유언대로 재산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달 조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은주에게 보냈습니다. 형수님, 이건 제 마음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은주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받기로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마트에서, 오후엔 학원에서 일했죠. 준서는 학교 끝나고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일하는 학원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 은주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셋이 가족이잖아.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은주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정민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만약 시댁에 얹혀 살았다면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겁니다. 정훈이 결혼하면 더욱 불편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정민이 강요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죠. 준서의 담임 선생님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아빠 이야기만 하면 울었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은주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민재도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가끔 아빠 어디? 하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있는 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구했고 아이들도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동생을 잘 돌보는 의젓한 형이 되었고 민재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기일에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서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은주는 정민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부모님도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고생이 많구나. 정민이도 이제는 이해할 거야.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끔 뵈러 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정훈도 왔습니다. 그는 조카들에게 선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민재야, 삼촌이 항상 응원할게. 은주에게는 형수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형이 틀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도 남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선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정민은 은주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실은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셋째,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족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현실적 어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넷째,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아이들을 선택한 것은 모성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곧 사랑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떠나느냐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그곳엔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준서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민재가 까르르 웃습니다. 은주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정민, 당신이 걱정한 것처럼 우리가 불행하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함께여서 행복해. 이것이 내가 선택한 자유야.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해줄 거야. 비록 마지막 선택은 틀렸지만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믿고 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정민이고 그가 이제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사람의 사랑보다 남은 사람들의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최고십니다.